246번입니다. 자,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자, 맨 끝에 3이 올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6개의 숫자를 배열하는데 2가 두 개가 있고 3이 세 개가 있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서들이겠죠. 따라서 6개를 일단 배열하는 6팩토리얼을 자, 같은 것을 어떻게 2가 두 개, 3이 세 개 이렇게 있으니까 자, 2 두 개인 2 팩토리얼과 3 세 개인 3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는 게 바로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자, 6개의 이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면 바로 10만 자리가 되겠죠. 그죠? 그 중에서 여기서 맨 끝에 3이란 말은 양쪽 끝이 아니죠. 양쪽 끝이라면 우리 말로 양쪽 끝이라고 나올 건데 맨 끝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1의 자리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1의 자리에 3이 올 확률을 구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남은 5자리 숫자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1 하나와 2 두 개와 3 두 개가 되겠죠. 따라서 이 5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하면 5 팩토리얼을 각각 2가 두 개, 3이 두 개니까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3이 오니까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번분수 형태가 되죠. 자, 그러면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이 약분되고, 자, 여기는 2 팩토리얼과 여기는 3 팩토리얼을 약분하면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5 팩토리얼, 6 팩토리얼은 어떻게 됩니까? 5 팩토리얼을 약분하면 여기는 6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3과 6을 약분하면 2가 되어서 분모에 바로 무엇이 되고 2가 되고 분자는 모두 다 약분되었으니까 바로 확률이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팩토리얼일 때는 직접 계산하지 말고 약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게 더 쉽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247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 같이 도로망이 있는데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갈 때 C를 거쳐갈 확률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C를 거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니까 바로 이 최단 경우의 문제는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겠죠.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A에서 B까지 가는 거니까 가로 4칸, 세로 4칸이 되어서 8칸이니까 8팩토리얼을 무엇으로 가로 4칸인 4팩토리얼, 세로 4칸인 4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해봤지만 무엇? 바로 C를 반드시 거치라. 그러면 A에서 C까지 일단 갔다가 맞나요? C에서 어디로 가는 B로 가는 경로만 생각하면 되니까 지금 선생님이 빨간 줄로 걷는 이 길만 바로 통과하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C를 반드시 거치라는 것이니까 이 경로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일단 A에서 어디까지 가고 C까지 가고 그리고 C에서 B까지 가는 자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되니까 일단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는 가로 두 칸, 세로 한 칸이니까 3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얘를 가로만 두 칸이 같으니까 2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곱하기 C에서 B를 갈 때는 가로 두 칸, 세로 세 칸이 되니까 5칸이죠. 따라서 5 팩토리얼을 5 팩토리얼을 바로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분을 어떻게 할까요? 자, 3팩토리얼, 3팩토리얼.
분자에서 약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2 팩토리얼 자체가 2잖아요. 2니까 각각 2와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4가 되죠. 그러면 하나만 약분하면 4만 약분하면 여기는 3 팩토리얼로 남기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 다음에 5 팩토리얼과 8 팩토리얼을 약분하면 여기는 8과 7과 6과 요 세 개만 남겠네요. 되나요? 자, 그런 다음 3 팩토리얼이 6이니까 6으로 약분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4 팩토리얼은 얼마가 됩니까? 계산해 버릴까요? 2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8과 24를 약분하면 3이 되니까 3분의 7이 되네요. 3분의 7이 되고 위에는 분자는 모두 다 약분했으니까 바로 3분의 7분의 1이 되니까 역수니까 바로 7분의 3으로 우리가 확률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은 이렇게 약분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했고, 여러분은 또 안 되면 차근차근 계산해도 되겠지만, 선생님처럼 계산한다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248번입니다. 자, 집합 A의 원소는 1, 2, 3, 집합 B의 원소는 4, 5가 되겠습니다. 자, A에서 B로의 함수 F를 만든다고 했죠. 우리 함수 개수 문제는 항상 무엇을 바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정의역이 바로 A 집합, 공역이 바로 B 집합이 되겠네요. 자, 이럴 때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전체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1이 화살을 쏠 게 몇 가지? 두 가지. 맞죠? 2가 화살을 쏠 것도 두 가지가 되겠죠. 3도 화살을 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되어서 전체 경우의 수는 바로 중복순열 형태가 되어서 8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건은 무엇이죠? 1의 함수값과 2의 함수값과 3의 함수값을 더해서 14를 만족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격에 있는 원소는 4와 5뿐인데 14를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5를 세 번 쏘면 5가 세 번을 모두 다 맞으면 15점이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바로 5가 몇 번 맞으면 되겠어요? 두 번 맞고 4가 한 번 맞으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자, 이 화살을 맞는 바로 이 공격의 원소가 4는 화살을 한 번을 맞고 5는 몇 번을 맞으면 되겠다? 두 번을 맞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각을 할 때, 4에게는 화살이 딱 몇 개 들어온다? 하나가 들어오고요. 5에게는 화살이 몇 개가 들어와야 된다? 두 숫자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이 경우를 찾을 때는 이 4, 5, 5를 순서 있게 배열을 하는 거죠. 순서 있게 배열. 그러면 4, 5, 5를 여러분들이 배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4, 5, 5, 4, 5, 4, 5, 5, 4 이렇게 세 가지로 순서 있게 배열할 수 있겠죠. 그것을 어디에? 바로 여기에 순서 있게 배치해버리면 4, 5, 5가 되는 경우 545가 되는 경우, 그리고 554가 되는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는 화살을 한 번 맞고 5는 화살을 두 번 맞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4, 5, 5를 순서 있게 배열한 다음에 이 1과 2와 3에 각각 대응을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 5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니까 3 팩토리얼을 얼마로? 같은 5가 두 개 있으니까 2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2 팩토리얼과 3 팩토리얼 약분하면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확률은 얼마가 된다? 8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해도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정의역 원소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5에게는 화살을 두 명이 5에게 쏘야 되고, 4에게는 한 명만 쏘면 되니까, 우리는 5에게 쏠 두 명을 먼저 선택해 버리는 거죠. 자, 따라서 두 번째 풀이로 설명한다면, 동일하게 분모는 얼마가 된다? 전체 함수에게 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될 것인데 5에게 두 명이 화살을 쏘야 되니까 이 세 명 중에서 우리는 5에게 쏠 두 명을 먼저 선택을 하는 거죠. 물론 4에게 한 명을 쏠 한 명을 먼저 선택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 2를 선택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3 컨비네이션 2는 3 컨비네이션 1과 같아서 세 가지죠. 그 말은 1, 2, 1, 3, 2, 3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 1, 2는 당연히 누구에게 써야 된다? 5에게 쏘는 몇 가지? 한 가지씩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의미하는 것이 1도 5에게 쏘고 2도 5에게 화살을 쏘면 된다는 거죠. 즉, 이렇게 세 명 중에 뽑은 이 두 명은 누구에게 5에게 각각 쏘는 1도 5에게 쏘는 한 가지, 2도 5에게 쏘는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3은 당연히 누구한테 쏘야 된다? 4에게 화살을 쏘는 몇 가지가 된다? 또 한 가지가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조합을 이용해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했는 말 기억나나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종류가 몇 종류가 있죠? 두 종류가 있는 것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어도 되겠지만 어떻게 4, 5, 5를 우리가 순서 있게 배열할 때 자, 이 개념으로 간다면 이 5가 들어갈 수 있는 몇 자리를 두 자리를 그냥 선택하는 거죠.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5는 한 가지고 여기도 5가 들어올 게 한 가지고 여기 들어올 거는 4가 한 가지가 되니까 동일한 결과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따라서 3 컨비네이션 2는 3 컨비네이션 1 바로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확률은 얼마가 된다? 8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어봤고요. 두 번째 풀이는 바로 조합으로 해결해 보았는데, 자, 여러분들,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처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어야 됩니다. 많이 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일 때는 우리가 조합으로 쓰기는 불편하죠. 그때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처리해야 되니까 두 가지 모두 다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249번입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세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x, y, z라고 했을 때 그 세 수의 곱이 4가 될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주사위 하나를 세 번 던졌으니까 자,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곱하기 6, 6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세수를 곱해서 4가 된다. x, y, z는 1에서 6까지의 수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자연수죠. 자연수를 곱해서 4가 된다. 바로 이 x, y, z는 4의 바로 양의 약수들로 곱해져야 되겠죠. 약수 문제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의 약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1과 2와 4가 되겠죠. 그러면 세 수를 곱해서 여러분들이 4가 되기 위해서는 자, 1 곱하기 4가 4가 되고 2 곱하기 2가 4죠. 그렇게 보이죠. 따라서 1이 두 번 나오고 4가 한 번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럼 곱하면 4가 되겠죠. 그러면 1이 한 번 나오고 2가 몇 번 나와도 되겠습니까? 두 번 나와도 되겠죠. 그래서
이 세 수를 곱해서 바로 4가 될 수 있는 수는 XYZ가 1에서 6까지 숫자뿐이니까 될 수 있는 경우는 1, 1, 4를 곱해서 4가 될 수도 있고 1, 2, 2를 곱해서 4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114라고 적었는 것은 x가 1, y가 1, z가 4라는 것이 아니라 이 114를 가지고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는 거죠. 114, 141, 411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세 가지죠. 자, 기억나나요? 같은 종류, 바로 종류가 두 종류일 때는 맞죠? 두 종류인데 그 한 종류가 하나의 숫자만 있을 때는 무조건 이 숫자만큼의 개수만큼의 바로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했죠. 얘 또한 얼마입니까? 3이죠. 122, 212, 221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표현한다면 3팩토리얼을 무엇으로? 같은 일일이 두 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로 3팩토리얼을 바로 무엇으로? 2가 각돼 있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누어 준 것을 이야기하는 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분류했기 때문에 우리는 3과 3을 뭐 하면 되겠다. 더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6하나와 6하나를 약분할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확률은 6의 제곱 36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50번입니다. 자, 초콜릿에 있는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t가 모든 c보다 앞에 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니까 바로 9팩토리얼이 될 것인데 이 안에는 어떻다? 자, 똑같은 문자가 있죠. 똑같은 문자가 C가 몇 개 있나요? 두 개 있고, O가 몇 개 있나요? 두 개 있습니다. 다른 것은 같은 게 없죠. 따라서 C 두 개니까 2 팩토리얼, O 두 개니까 2 팩토리얼로 나누어 준 게 바로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누가 누구보다 앞에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바로 이 T와 C를 무엇으로 같은 문자로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여기에는 T는 여기 하나만 있고요. C는 여기에 두 개만 있네요. 그러면 자, T와 C를 우리가 묶어 놓고요. 나머지 남은 게 뭐죠? 나머지 남은 게 바로 H와 O와 L과 A와 E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 TCC는 어떻게 해버리라? 같은 문자로 봐버리라는 거죠. 그것을 선생님 어떻게 표현했죠? 똑같은 문자, 동그라미로 생각을 해버리자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문자가 여기서 동그라미 여기에 O가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헷갈리겠네요. 그러면 똑같은 문자로 취급해서 무엇으로 할까요? 이걸 모두 다 X라고 할까요? 똑같은 문자 X라고 해보면 결론적으로 9개의 문자를 맞죠? 순서 있게 배열하는 꼴이 되니까 얘도 9팩토리얼을 얼마로 나누어 주면 된다? X 3개니까 3팩토리얼. 그리고 O가 몇 개가 됩니까? 두 개가 되니까 2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배열을 하다 보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H, X, O, L, O, X, A, E. 이것도 여기에 한 종류가 있겠죠. 여기에서 가장 앞에 있는 X에 누가 오면 되나요? 지금 TCC가 같기 때문에 T가 모두 C보다, 모든 C보다 앞에 오라고 했으니까 이 X 자리에 누가 와버리고 T가 와버리고
X 하나가 또 빠졌네요. 그죠? X 하나를 여기 집어넣읍시다. X가 3개 돼야 되니까. 나머지 X 자리에는 무엇을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C를 넣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는 TCC를 X로 바꾸어서 우리가 배열을 해 놓았기 때문에 맞죠? 이 자체를 또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일 앞에 있는 이 자리에 누가 온다? T를 오게 만들어주면 돼. T를 적어버리면 나머지 두 군데는 뭐가 된다? 바로 C가 되겠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다? 한 가지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예를 든다면, 자, 좀 편하게 H, O, 그리고 뭐 XX 두 개 나와볼까요? 맞죠? 그리고 L, E, A, X, O라고 배열을 했다면 이 첫 번째 X 자리에 그냥 T를 대입하고 나머지 X 자리에는 무엇을 대입하면 된다? C를 대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데 자, 9팩토리얼, 9팩토리얼 그냥 약분해버리고 2팩토리얼, 2팩토리얼도 약분하고 2팩토리얼과 3팩토리얼 약분하면 3이 하나 되죠. 분모는 1이 되어버립니다. 분자는 3이 아니죠. 3분의 얼마가 됩니까? 1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바로 확률은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보기를 받들었는데 정답은 몇 번이 되겠다? 2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51번입니다. 자, 콜라캔 4개와 사이다캔 5개가 들어있는 아이스박스에서 임의로 3개의 캔을 동시에 꺼낼 때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아이스박스를 이렇게 주머니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콜라 캔이 몇 개 들어있고, 4개가 있고, 사이다 캔이 몇 개가 있는데, 5개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확률을 계산할 때는요, 이 콜라캔 4개가, 자, 말이 없어도 서로 다른 콜라캔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서로 같은 콜라캔 4개로 봐와도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선생님이 개념책에서 다 보여줬지만 훨씬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머리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로 다른 콜라캔 이런 말이 없어도 확률 문제에서는 자 이런 콜라 4개는 무조건 서로 다른 콜라, 서로 다른 사이다 캔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임의로 몇 개를 끄집어낼 때 세 개를 끄집어낸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임의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학적 확률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는 몇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까? 전체 캔 몇 개 중에서 9개 중에서 몇 개를, 세 개를 골라내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콜라캔 2개, 사이다캔 1개만 나오라고 하죠. 이 세 개 중에서 콜라캔 2개, 사이다캔 1개만 나오라고 한 말은 콜라캔 이 4개 중에서 우리는 몇 개를 뽑으면 되겠다? 2개를 뽑으면 되고 그리고 사이다캔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되겠다? 하나를 뽑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 컨비네이션 2라고 적었는 것은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낸 거죠. 그러니 콜라 4개가 모두 다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9개 중에 3개 뽑는 것을 9 컨비네이션 3으로 적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기서 9라고 적었다는 말은 바로 이 9개의 바로 캔이 모두 다 다르다는 거죠. 컨비네이션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식만 계산해 주면 되니까. 자, 4 컨비네이션 2는 얼마죠? 4, 3, 11을 2로 나누면 되니까 6이 되고요. 자, 5 컨비네이션 1은 5가 되겠죠. 그죠? 자, 9 컨비네이션 3은요. 9, 8, 7을 무엇으로? 바로 3, 2, 1로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과 9가 약분되면 3이 되고 2와 8이 약분되면 4가 되죠. 그럼 여기 3과 또 6이 약분되면서 2와 4가 또 약분되면 2만 남겠네요. 따라서 분모에는 바로 7이 얼마가 되고 14가 되고 분자는 바로 5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4분의 5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252번입니다. 1학년과 2학년 학생으로만 이루어진 어느 학교 볼링 동아리 회원 16명 중에서 임의로 대표 2명을 뽑을 때 그랬죠. 그때 서로 다른 학년의 학생이 뽑힐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하네요. 이 학교 볼링 동아리 회원 중에서 1학년과 2학년 학생 수의 차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학년을 몇 명이라고 할까요? X명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2학년은 Y명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전체 16명이니까 16-X명으로 처리하는 게 낫겠죠. 굳이 문자 2개 쓸 필요 없잖아요. 자, 그러면 그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는 16명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하는 거다? 2명을 선택하는 건데, 서로 다른 학년의 학생이 뽑힌다고 했으니까, 1학년 X명 중에서 몇 명? 한 명을 선택하고, 일이 끝나지 않았죠. 2학년 16-X명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는 게 바로 확률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가 된다? 바로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때 이것을 가지고 x를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6 컨비네이션 2는 얼마죠? 자, 16 컨비네이션 2는 16 곱하기 15를 얼마로? 2로 나누면 되겠죠. 2 팩토리얼. 약분하면 8이니까 8호 40에 8이란 8이라서 120이 되겠습니다. 그 120분의 X 컨비네이션 1은 컨비네이션 1은 앞의 수가 바로 경우의 수가 되겠죠. X 곱하기 16-X 컨비네이션 1도 바로 16-X가 되겠네요. 얘가 바로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 분수 하나, 오른쪽 분수 하나 할 때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얘가 60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x에 16-x를 곱한 게 바로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60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러면 전개해버리면 마이너스 x제곱을 이항하면 x제곱이 되고요. 16x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16x가 되면서 이항해 왔으니까 60이 그대로 되겠네요. 곱해서 60 더해서 마이너스 16이 되려면 10과 6으로 우리가 인수분해하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x 마이너스 10, x 마이너스 6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x는 10이 될 수도 있고 x는 무엇이 될 수도 있다. 6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을 해결해도 되고요. 우리가 천상 x는 사람 수니까 바로 자연수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60의 약수를 생각하면 되니까 두 수를 곱해가지고 60이 되는데 이 두 수를 잠시 한번 더해보세요. 더해보면 16이죠. 그러면 자 곱해서 60이 되고 더해서 얼마가 되나? 16이 되는 걸 찾으면 되니까 60의 약수 중에서 더해서 바로 얼마가 되나? 16이 되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10 곱하기 6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x가 10이면 여기는 16-x가 되어서 6이 될 것이고 x가 6이면 바로 16-6이 되어서 1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x는 10이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말은 1학년이 몇 명이면 10명이면 2학년은 16-x 6명이 된다는 말이고 1학년이 6명이면 2학년은 16-6 바로 10명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1학년과 2학년이 될 수 있는 학생 수는 바로 10명, 6명, 6명, 1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것이 바로 차를 물어봤기 때문에 차는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양수가 되어야 되죠. 그러므로 10-6이 바로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어요.